안녕하세요. GNM 학원 세연쌤입니다. 오늘은 특목고 지망생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성남외고 면접 기출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신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2단계 면접에서 실수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학년도 성남외고 면접을 통과하고 합격한 우리 합격생 친구들의 생생한 후기와 면접 비결 알려드릴게요. 특히 올해 면접에서 나왔던 공통문항과 개별문항 모두 정리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외고 면접 방식부터 알아볼게요. 올해도 성남외고는 3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질문은 공통문항 1문항, 개별문항 2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상시간이 4분 주어지는데 이 사이에 공통문항과 개별문항 2개를 모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답변 시간도 타이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어서 시간 관리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성남외고 면접에서 의외였던 점은 공통문항이 굉장히 쉬웠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남겨준 후기도 이거였는데요. 생각보다 개별문항을 통해서 판별될 것 같다는 후기였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은 공통문항과 개별문항 모두 착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풀었겠지만 마지막에 공통문항이 어려울 걸 걱정해서 공통문항만 봤던 친구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성남외고에서는 매년 A 또는 B 타입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 성남외고 기출풀이 할 때도 이 문항들에 대한 근거를 모두 정리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A그룹은 기본 가치 선택, B그룹은 발전과 보존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성남외고 공통문항은 바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윤리 문제, 그리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기술과 윤리, 복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A그룹과 B그룹 중 조금 더 빨리 생각해낼 수 있는 것으로 골라서 답변하면 됐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이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힌 이런 문제에서는요, 우리는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루곤 하는데요. 이는 A그룹에서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 그리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유대 책임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결과와 책임을 무조건 더 강조해야겠죠? 그러면 딥페이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또한 인간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 인간에게 피해를 준 케이스인데요. 똑같은 논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근거를 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할 수도 있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재미있는 문제가 있죠. 30년 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기술적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변화할 모습 중 기술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년 뒤 문제처럼 B그룹의 보호와 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자, 이것을 변화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후자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보호를 선택하게 되면 변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양이 되는데요. 제가 늘 무언가를 부정하면 꼭 해결책을 얘기해달라고 말했죠. 앞서 말한 딥페이크와 인공지능 모두 제도적, 기술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문제는 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기억나죠? 제도는 학생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각해보면 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자주 까먹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주는 건데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법 아니면 현행 법안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룰 것 같아요. 이제 개별문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외고 개별문항은 당연하지만 자기소개서 위주로 나오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1개, 인성문제 1개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경향입니다. 다행히 질문을 아주 꼬아서 내거나 심층 질문을 하는 편은 아니라서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5학년도 개별문항으로 나왔던 문제 하나 살펴볼게요. 인성문항인데요. 한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학교의 A 문제에 대해서 B라는 해결책을 세워서 실행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려웠던 점뿐만 아니라 극복한 방안까지 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합격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친구들도 학교의 문제점 A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해결 방안 B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식의 사고를 반복하는 것이 면접에서 어떤 질문에든 잘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질문도 알려드릴게요. 학생의 활동 중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경험과 본인이 느낀 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했는데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고려한 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인성문항에 대한 감이 좀 잡히죠? 이제 자기주도 학습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 A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이를 부각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판되어 오는 문제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소개서에 꼭 작성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친구는 당연히 성남외고에 합격했는데요. 면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실제로 그것이 활용되었을 때 혁명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 잠시 시간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비판되어 오는 A를 떠올리고 이것을 어떤 체제를 바꾸거나 일부를 바꿔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낼 수 있는 방법 B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아직 떠올리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할 시간이거든요. 또 다른 자기주도 학습 질문 받은 친구 한번 질문 알아볼게요. 이 친구는 마케팅 심리학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심리학이 적용되는 사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 분께서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학적 요소가 드러나는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는 처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 3,000자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압축하고 압축하다 보니 그 부분이 생략된 거여서 당연히 본인이 작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융합 질문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융합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관심 분야, 진로 분야 이런 융합 질문이었습니다. 철학과 심리학 두 가지에 관심 있는 친구였는데요. 두 개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이나 인성 경험으로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친구에게 이 두 가지 학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 질문들을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문제 생성의 원리가 조금 이해 가시나요? 자기소개서에 쓴 문장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봤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답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암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 활동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전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구석구석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아무 단어나 하나 딱 골라도 그 단어의 정의, 의미,
장단점, 탐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탐구한 경험, 이를 통해 배운 점 모두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 뽑아달라는 건데요.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 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 또는 인성에서 부족해 보이는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적은 확률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석구석 자기소개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통문항 대비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제시문이 나왔을 때 또는 하나의 긴 제시문이 나왔을 때 그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몸으로 숙지되어 있어야겠죠. 또 통계나 그래프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했던 A, B 그룹의 가치 선택 문제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됐다면 80%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겠죠? 셋째, 답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학생에 따라서 4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 수도 아주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을 측정하면서 연습하고 만약에 내가 할 말이 남아있더라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습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자신감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당당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성남외고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결국 성공적인 면접의 비결은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남외고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GNM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리고 특히 성남외고 기출문제 풀이 영상 꼭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